서울숲공원, 응봉산, 청계천. 도심 속의 여유를 찾고 싶을 때, 가벼운 나들이를 즐기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즐거운 여행이 출사표를 던진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서울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맑고도 청아한 소리를 들려주는 특별한 여행지인데요. 공연장? 아니면 음악 여행? 무엇을 생각하시든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여행이 아닐까? 자신만만하게 이 시간 여행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럼 성동구가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네, 언제나 즐거운 여행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추억을 위해 돌아온 즐거운 여행. 네, 이 시간에도요, 서울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특별히 서울숲과 청계천을 품고 있는 곳. 네, 바로 성동구로 떠나볼 겁니다. 그럼 성동구에서 펼쳐지는 하루 기대해 주세요.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성동구는 환경이라는 테마로 가볼 만한 곳이 많은 여행지입니다. 업사이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재활용 플라자와 중랑 물재생센터 등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이 성동구에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 수없이 흘러가고 있는 생활하수. 그 생활하수가 어떻게 정화되고 다시 재사용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은 물론 하수도의 역사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네, 이곳은요, 외관만 보면 어딘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외관만 보면 어느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하수도의 역사와 과학 기술 그리고 미래를 소개시켜 드리는 곳이고요. 전시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체험 프로그램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하수도 시설물 자체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저희가 풀어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만들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실험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하나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 역사부터 살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움집에 배수로가 마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요. 1층 전시관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하수도 역사와 하수 처리 기술의 흐름까지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초로 하수 시설이 만들어진 게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하수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의 역사는 우리나라 하수 역사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뒷면을 보시면 1976년에 최초의 하수처리장이 바로 이곳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름은 청계천 하수처리장이고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허물어졌지만 이렇게 과학관을 건립해서 하수도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청계천 그 하수처리 시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청계천의 그 변천사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네, 저희 전시실 중에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 과거에 우리 서울에는 하수도 시설, 지금과 같은 하수도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청계천이 예로부터 그 하수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수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하천이 범람하고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영조 때에는 대대적으로 준천 공사도 이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물들을 저쪽으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자리 옮겨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하수도 과학관. 하수도 하면 조금 기피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하수 처리 시설인 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수도 과학관이 자리한 곳도 지난 40여 년간 물을 정화해온
국내 1호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이에요. 100여 년 전 배수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문명과 함께 발달해온 하수 처리 시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좀 색다른 곳인데요. 지하 배수로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곳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지하 하수도에 저희가 직접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약 100년 전에 발견된 근대 배수로를 직접 모형으로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도를 보시면 실제 서울 지하에 있는 배수로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서울 광장을 클릭해 보시면요. 덕수궁에 보이는 대한문부터 시청 광장을 가로지르는 근대 배수로를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배수로 위쪽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시멘트로 되어서 콘크리트로 되어서 하수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100년 전 하수도입니다. 와, 이 버튼 누르니까 진짜 그 하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졌고요. 당시 그 서울의 도시 기반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현재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돼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시관 참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양한 볼거리 있을까요? 안쪽으로 이동해볼까요? 네. 청동기 시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움집에서 드러난 배수로. 이후 서울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한성 백제 시대의 배수시설, 토간으로 이어졌던 하수시설. 이는 난지, 서남, 중랑, 탄천 이렇게 4개에 이르는 현재 서울의 물재생센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하수가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어떤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서울 시내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물이 막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서울의 하수처리장을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서울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은 서울 지도 우측 상단의 흰색 테두리 안에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한천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난지 물재생센터 이렇게 서울은 4곳의 물재생센터에서 시민들이 버린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거네요. 깜빡이는 파란색 불들이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치 진짜 그 서울에서 상공에서 직접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볼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기대해볼게요. 네. 하수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물 재생 과정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하수 처리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는 무척 다양한 기술과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를 도와줍니다. 특히 중랑물재생센터는 신공법을 통해 효율을 높인 현대화 사업을 거쳐 재탄생했는데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은 지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수과학관과 물순환 테마파크 등이 지상에 마련돼 누구나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친화시설로 거듭난 거죠. 네, 저희 지금 조용도 앞에 있는데요. 선생님,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발 및 지하 공간에서도 하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수 처리하면 보통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피 시설로 많이 여기세요. 맞아요. 옛날에는 실제 하수 처리장 인근에는 엄청난 악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수 처리 시설을 아예 지하에 건설하곤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앞에 보시는 시설물이 저희 지하에 있는 하수 처리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이라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이제 지하에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상부는 공원화 시켜서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든 공원입니다.
지금 우리 발밑에서는 끊임없이 하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 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부유물을 제거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생육하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 그리고 물의 수소 이온 지수인 pH를 조절하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2단계로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현대화는 서울 4대 물재생센터 모두에 단계별로 적용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이 하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가 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크게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처리예요. 말 그대로 물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물과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망을 통해 물과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걸러주는 과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하수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미생물들로도 분해되거나 이제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병원성 대장균이나 그런 더러운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단계가 지나면 이제 흔히 방류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깨끗해진 물을 강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철저한 수질 기준 준수.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안심이 되네요. 중랑 물재생센터만 해도 하루 평균 25만 톤의 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수처리 시설을 거쳐 정화된 물은 공원, 연못 등에 재사용된다죠. 우리에게 고약한 악취와 각종 해충의 온상으로만 기억됐던 옥폐수.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옥폐수는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 새롭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놀랍게도 소수력 발전, 하수열 에너지, 이렇게 하수처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에너지로도 재탄생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50%대로 끌어올리는데 하수 관련 에너지도 한 몫을 하는 셈이죠. 네, 이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물은 뭔가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류수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물이 방류수예요. 그래서 저희 발밑에 있는 처리장에서 실제 처리하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류수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2용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물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수조처럼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은 하수도과학관 주변에 있는 공원의 조경용수로 이용하고요. 과학관 화장실 위주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마침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하죠? 듣는 아이들도 무척 재밌게 하수처리 역사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곳인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네, 저희 하수도과학관의 어린이 체험 전시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물의 순환과 하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는 공간이에요. 네. 과연 아이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물의 순환부터 물 절약 방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관. 우리 인체에서부터 물의 정화, 남극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고마운 미생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클레이 아트 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수시설, 과학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이곳은 어떤 걸 볼 수 있죠? 네, 오신 곳은 이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네. 여기에 23만 평이나 되는 큰 부지에 바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관 3층으로 올라오시면 그 23만 평 부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탁 트인 전경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선생님, 뒤쪽으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뒤쪽에 보이는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처리장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입동 건물이에요. 당시 이제 최초의 하수처리 펌프장이고요. 네. 저것도 이제 전시실로 저희가 곧 바꿔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생활하수, 그 오염된 거를 처리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나요? 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 하수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있거든요.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하수도에 버리게 되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음식물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네. 네, 선생님, 이곳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보여드리는 공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먼저 된장국 한 그릇을 그냥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네, 보신 것처럼 7,050배나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유도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럼요, 우유도 그렇고 네. 식용유 같은 것도 네. 이제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네. 가늠이 안 되는데 19만 8천 배요? 이런 식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자체를 깨끗하게 쓰고 아껴 쓰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아까 보신 대로요. 된장국 한 그릇을 그 오염된 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이곳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 오신다면 정말 유익한 여행 되실 것 같습니다.